프리웨이의 모에입니다. 오늘은 생성 AI 위험과 기회 이런 타이틀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대한 출처는요, IBD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AI 주식, 뭐 거대한 기술을 가진 회사,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거인, 그 다음에 뭐 칩 제조 회사, 이게 이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싸운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에 나왔던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AI 주식인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4분기 수익이 2월 2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2월 21일이고요. 내일 새벽 아마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뭐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과연 예상치만큼 나올 것인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실망이 될 것인가. 만약에 실망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10% 가까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든 오늘의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한 좀 반도체 업체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어제 그제 뭐 해갖고 아마 이슈가 좀 많이 있던 게 소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젠 AI 훈련 모델의 선두주자인 오픈 AI 스타트업의 최대 투자자인데, 이 오픈 AI가 AI를 활용해서 텍스트 설명을 바탕으로 고품질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향후에, 그러니까 올해 미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동영상을 게시할 건가, 이런 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 IBD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IBD에서 얘기하는 건 오픈 AI에 대한 소라 이슈로 인해서 어부브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인포메이션은 오픈 AI가 구글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웹 검색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의 뭐 최대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빙이랑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기술을 가지고. 그런데 빙은 시장 점유율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빙을 좀 써봤는데 아마 그 오픈 챗 GTP 이걸 써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지 않는 이상은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혹은 영어로 내가 원하는 거를 검색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굳이 챗 GTP가 깔려 있는데 빙으로 다시 들어가서 검색을 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거대 기업이 AI 비즈니스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뭐 AI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거기에 지금까지는 AI 칩에 대한 가장 큰 수요가 클라우드 컴퓨팅 거대 기업이었죠. 거기에 엔비디아의 수익이 컴퓨터의 서버에 내장된 AI 칩에 대한 수요로 급증을 했고요. 이런 칩 메이커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인가, 거기에는 사실은 좀 물음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칩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혜를 다시 한번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암 같은 경우도 역시 칩 제조업체인데, 손정희 회장이 그 돈을 투자를 해서 AI 칩을 만들겠다,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M도 AI 칩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퀄컴 역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을 위해
뭐 스냅드래곤 AI 칩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는 이런 그 칩 메이커들이 아마 수익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글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역시 이 AI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판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애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제 GTP에 대해서 출시가 됐을 때 애플은 어떤 즉각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물론 중국에 대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뭐 올해는 그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OS 모바일 운영 체제에 대해서 AI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나와요. 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애플한테 밀리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죠. 아니면은 1위를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어, 초조함 이런 것 때문에 AI를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한 2, 3년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 모든 기업들의 혹은 많은 기업들이 생성 AI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출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그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익이 증대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수익 증대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그룹별로 주목해야 할 AI 주식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IBD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아마존 이렇게 뭐 대표적인 AI 주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생성 AI 기술은 스스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서비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자동차, 스마트폰, 드론 이런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AI 칩이 계속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AI 칩을 만드는 칩 메이커들이 일단은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수익이 아마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 모델로 인공지능을 향상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규모 언어 모델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구성 요소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LLM이 굉장히 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시스템이 원래는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료를 스스로 기억을 하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데이터를 쌓은 과정에서 확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LLM이 AI 시스템이 인간이 쓰고 말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와주고요. 특정 작업에 대한 교육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은 생성 AI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오픈 AI가 이 LLM 스타트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LLM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쓰냐, 이거에 따라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픈 AI가 LLM에 대한 그동안 오픈 소스는 아니죠.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 LLM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반대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 플랫폼, 그 다음에 IBM이
40개의 다른 회사, 그 다음에 조직과 합쳐서 AI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인텔이라든가 AMD, 오라클 이런 회사들도 역시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오픈 AI가 갖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이 새로운 회사들로 인해서 바뀔지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워낙 빨리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IDC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올해 2040년에 젠 AI 솔루션이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는 2023년 전년보다 106%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비즈니스, IT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2027년까지 연평균 86% 성장해서 15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23년에 106%, 올해죠. 2024년이 2023년에 비해서 100% 성장을 하는데, 2027년 5, 6, 7, 3년이 있죠. 3년마다 86%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칩메이커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갈 것인가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인 AI 도우미, 뭐 오피스 365, 컴파일럿이 2024년에 매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피스랑 코파일럿 AI 소프트웨어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만 팔기보다는 이거를 합쳐갖고 월 30달러라는 예상 높은 가격을 도입을 했고요. 어버브 역시 파이어플라이 생성 AI 도구의 상용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클라우드 제품에 통합을 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 역시 새롭게 AI를 통해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사이버 보안 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찰롯 생성 AI 업그레이드 가격을 발표를 했는데, 연간 20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생성 AI 도구를 제품에 통합을 하게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의 고객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보시게 되면 AI를 통해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컴퓨팅이라든가 네트워킹 및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 장기적인 AI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IBD에서 얘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인 거고요. 여기에서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는 AI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컴퓨팅 성능, 그 다음에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한데, 뭐 이게 지금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6월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봤을 때 기대치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AI 칩 제조업체로는 브로드컴이 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올해 AI 관련 매출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업은 둔화돼서 실적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벨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본 기사가 있어갖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삼성이 지분을 조금 갖고 있어요. 근데 0.00%입니다.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냥 그런 이슈도 좀 있다. 요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블이 어떤 전략으로 뭐 진행을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혹은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뭐 큰 의미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투자를 해서 0.00% 지분을 주식을 좀 갖고 있다. 요거를 좀 오늘 봐갖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사이버 보안 회사도 역시 주목해야 할 AI 주식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든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가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런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앞서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같은 경우는 찰롯 생성 AI 업그레이드 가격을 발표를 했죠. $2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아래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유튜브로 하나 찍어서 올렸죠. 그 AI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냥 제가 관심 있는 업종 종목군 정해놨으니까 앞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펀딩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렉션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주도한 라운드, 그러니까 이게 자금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3억 모금을 했습니다. 뭐 이번 자금 조달에는 LNM 애플리케이션은 개인 비서인 PI, 이게 이제 인플렉션 AI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치를 $40억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트로픽은 스파크 캐피탈이 주도한 자금 조달에서 $4억 5천만 모금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글이라든가 셀즈포스, 사운드벤처,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여기가 이제 자금 조달에 참여를 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앤드레센 호로위츠, 여기에서도 역시 $1억 5천만 의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한 $10억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댑터 역시 $3억 5천만 의 투자 유치를 했는데, 뭐 여기에서는 뭐 걸핏하면 기업 가치가 $10억 이상입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비상장 혹은 이제 신생기업에 벤처 자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금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대 기업 AI인데, 아까 전에는 우리가 얘기를 했던 칩메이커라든가 뭐 다양한 회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거대 기업도 역시 AI를 쓰고 있죠. 그래서 얼굴 및 음성 인식 기술, 의료 진단, 알고리즘 거래, 자동화된 고객 서비스 봇 등의 AI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아마존은 이미 이런 AI를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매 서비스를 맞춤화하고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제품을 추천해 왔는데, 뭐 사실 이거는 우리가 물건 사기 위해서 인터넷 서핑하든가 아니면은 뭐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하게 되면 같이 뜨죠. 그게 AI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은 또한 주문 처리 센터에서 로봇공학과 AR을 사용을 했고요. 구글의 같은 경우는 I/O 2023 개발자 이벤트에서 생성 A가 검색, 지도, 작업 공간, 사진, 클라우드 컴퓨팅 및 뭐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보여주었고, 메타 역시 새롭게 그 맞춤형 AI 칩을 구축할 계획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서비스가 2025년에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요즘에 잠깐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메타와 삼성이 지금 하나의 동맹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엔비디와 TSMC,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렇게 또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움직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좀
거대 기업들도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뭐 AI를 키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뭐 셀즈포스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반에 오픈 AI 기능을 추가하는 인센테인 GPT를 출시를 했다. 이게 인펜슈타인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네. 아인슈타인 GPT를 출시를 했고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아틀래시안 최근 사용자 컨퍼런스에서 아틀래시안 인텔리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픈 AI 및 LLM 기술을 회사의 모든 클라우드 제품의 기본 요소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그 다음에 데이터브릭스, 이런 스타트업은 센서에서 뭐 수집한 이런 다양한 정형화되어 있다는 데이터는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뭐 뒤흔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돈이 되는 걸 지금 우리도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A 엄청 일어납니다. 뭐 IBM 같은 경우는 데이터밴드 AI, 터보노믹, 그 다음에 리아쿼타, 밀리베니오 뭐 이런 회사들을 계속적으로 인수를 했고요. 근데 뭐 맨날 인수를 해도 모든 게 성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파트너에 매각을 한 거는 왓슨 헬스 뭐 이런 거를 이제 매각을 했죠. 그러면서 다 성공을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엑센처, 그 다음에 에팜 시스템, 이것도 인공지능 주식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인공지능이 앞으로 성장할 거 알겠어. 근데 종목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뭘 사라고. 결국 이거잖아요. 한 2개 정도 제가 뽑아봤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던 상장사 중에서 제 관점에 맞는 종목을 좀 뽑았는데 첫 번째 종목은 아틀라시안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라이선스 및 유지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맨 밑에 게 아마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룸 플랫폼은 사용자가 공유 가능한 비디오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디오 메시징 플랫폼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전에 SNS도 보게 되면 글에서 그림에서 동영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룸 플랫폼 쪽에 아마 향후 성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건 매출입니다. 매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1분기도 늘어나고 2분기도 늘어나고 3분기도 늘어나고 4분기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년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따가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뭐 생각보다는 많이 안 갔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한 주당 얼마 돌려줄 건데 이런 얘기인데 이 수치랑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보통 왼쪽이 주당 순이익이면 한 2.5달러 정도 주당 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은 1, 2분기에는 그렇게 못 번다. 대신 하반기에 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게 연으로 보게 되면은 이 수치가 다르거든요. 이 수치가 변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결론적으로는 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고 매출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해라 얘기 나오는 거고, 목표 주가는 261.19달러, 91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상장된 다음에 저점끼리 쭉 연결하면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지는 않겠지만 조정은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0까지 오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하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올라가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에요, 일봉. 지금은 207달러, 8달러에서 215 사이에서 지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많이 떨어지면은 170 그리고 185 정도에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전략은요, 185 정도 뭐 1차 매수, 그 다음에 167, 8 2차 매수, 145면은 이제 3차 매수 해갖고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그것도 변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215 돌파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만약 못 샀을 때 주가가 조정 안 받고 올라갈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팸 시스템즈,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좀 제 원칙에 맞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 및 제품 엔지니어링 회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북미,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고객에게 디지털 플랫폼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머신러닝의 적용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러닝머신,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머신러닝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봐야죠. 어떤 회사인지 봤으니까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적은 2024년 1분기 좀 줄어드네요. 그렇죠? 여기 대비해서 줄어든다라는 거지. 꾸준하게 실적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꾸준하게 나오고 2025년도 매출 늘어나고 2026년도 매출 늘어나고 당기순이익 보게 되면 계속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어요.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319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주가는 이게 보통 200 이상은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떨어져야 200. 근데 지금부터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30%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러프하게 잡은 건데 270 봅니다. 저는 270.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270에서 딱 반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311까지 온 건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270 부근에서 310 사이에서는 박스권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70 부근에서 매수를 하되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럼 260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사냐? 진짜 감사하게 210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죠. 전략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전략을 좀 취할 건지 정하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아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대형주 엔비디아 계속 가고 AI5만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엄청 가더라. 맞습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는 그거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따라가기에는 부담감이 있어갖고 차라리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더 올라갈지 정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실적 좋은 게 아직 안 간 게 더 간다.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생각하셔서 이 두 가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생성형 AI 위험과 기회 모두 있다라는 타이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죠. 네이버에 머니 프리웨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오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